집주인이 계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러 왔는데 집주인이 3천만 원 올려요. 그러면 계약이 잘 됩니다. 신기하게. 근데 반대로 매수자가 5천 원 깎아달라고 해요. 5천 깎아주면 계약할게요. 집주인이 짜증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막 설득을 해요. 아, 요즘 분위기 안 좋아요. 5천 깎아줘도 팝시다. 오케이, 팔겠습니다. 매수자들이 안 삽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사요. 급매물이 나올 때 매수자들은 더 발을 뺍니다. 매수자들이 발을 빼면서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집니다.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었죠. 이미 많이. 동탄 집값이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2023년에 물론 2022년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졌다가 회복 속도로 보면 동탄 이 신도시가 좀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GTX 힘이 굉장히 컸다. GTX가 대심도로 땅을 깊게 파가지고 이제 고성으로 갑니다. GTX-A가 우리 보통 지하철 타면 지하철 역이 되게 많잖아요. 수임 분당선이라고 있는데 이제 남쪽에 타면 한 세월이에요. 수원에서 저기 분당까지 가려면 또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지하철 타고. 자고 일어나도 계속 가고 있어요. 신분당선은 조금 더 빠릅니다. GTX는 더 빠릅니다. 동탄, 그 용인, 성남 판교 쪽에 성남 찍고 수석, 삼성역 이렇게 가거든요. 서울역 찍고 연신내인가요? 연신내 찍고 대곡 찍고 고양 창릉 찍고 일산 찍고 아마 파주 운정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빠진 데 있으면 뭐 제 기억의 한계입니다. 아무튼 여기 몇 개 되지 않아요. 엄청 빠릅니다. 동탄에서 강남까지 20분? 19분인가 뭐 2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파주 운정에서 강남까지도 30분 안 걸립니다. 20몇 분인가 20분. 차 타고 가면은요 지하철 3호선 타면 일산에서 지금 강남까지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1시간 더 걸립니다. 자고 일어나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해봤거든요. 지하철 3호선 타고 일산에서 강남 나오니까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광역버스를 탔어요. 시간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거든요. 시간 더 걸려요. 아이 답이 없다. 근데 GTX 생기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많이 반영이 됐어요. 우리는 기대감이거든요. 모든 문제는 다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기대감 때문에 친구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고요. 기대감 때문에 연인이 헤어지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은 연인들이 헤어집니다. 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좀 기대했는데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동안에 섭섭했던 게 폭발을 하면서 이제 헤어집니다. 기대감이 그렇게 중요한데 GTX 기대감 엄청나죠. 이제 3월에 개통한다. 이야, 기대감이 이제 절정에 달합니다. 이제 우리 동네가 강남까지 20분에 갈 수 있고 막상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대감이 없어져요. 기대감이란 건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가 이제 현재 가치가 됐어요. 이제 살기 좋은 동네는 이미 됐어요. 근데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이미 가격이 상당히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통되고 나면 오히려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다른 지역들은 먼저 조정이 되고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좀 조정이 됐는데 기대감 때문에 오버슈팅된 부분 아파트들은 지금도 좀 조정되고 있고요. 개통되고 나면 조정이 더 커질 겁니다. 왜? 매수자 입장이 돼보자고요. 내가 투자자예요. 예를 들어서 얘예요. 예를 들어서 GTX 생길 것 같아가지고 생길 것 같으면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15억인데 GTX 생길 것 같으면 16억, 17억 줘도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개통이 끝나면 17억 주고 사서 더 올라가줘야 내가 대출이자 취득세, 양도세 내고 뭐가 남는데 뭐 때문에 더 올라가지? 그게 없어져요. 현재 가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이 되다가 살짝 조정이 되고 이제 그 가격에서 멈추게 되는데 물론 옛날에 비하면 좋아진 건 맞으니까 가격은 올라가 있지만 절정 가격에 비하면 좀 조정될 수는 있다.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9호선 이 가양 쪽에 강서구 가양이 개통이 됐을 때가 몇 년도인가요? 2009년도인지 11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남는 게 개통되기 전에 강서구 가양 6단지, 2단지 뭐 이쪽 영창도 엄청 올랐거든요. 개통되고 나니까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때문에 움직인다. GTX도 미래 가치가 남아있는 지역들은 괜찮겠지만 막상 개통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미래 가치는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미래 가치 GTX 파티는 사실상 저는 끝났다. 이제 그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되더라도 완전히 다 조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버슈팅 된 부분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기는 좋아졌어요. 지하철 개통이 되니까 이제 뭘 움직이냐면 시장 가치 때문에 움직이죠.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상승장일 때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상승장이 되려면 이제 금리도 좀 내려가야 되고 집값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고 아직 버블이 남아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올랐는 건 올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올랐는 집값이 우리 시장에서 이걸 소화하기 힘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2배가 올랐는데 소득이 안 늘어났는데 지금 단기간에 그 피로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로감이 해결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떨어집니다. 최저임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 차이가 날까요? 상당히 많이 차이 날 겁니다. 지금 거의 한 얼마인가요? 9천? 거의 만원 가까이? 네, 정도 되죠? 네. 최저임금이? 10년 전 2013년에 최저임금 얼마였나요? 조금 했던 것 같은데. 9천 원, 5천 원 했나? 네. 그 정도밖에 안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때 2014년에 10만 원하고요. 지금 10만 원은 개념이 다릅니다. 2014년에 조카들한테 5만 원 세뱃돈 주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땡큐. 굉장히 입이 꼬리가 걸리는데 요즘 5만 원 주면 쏘쏘? 옛날 한 2, 3만 원 느낌? 한 10만 원 줘야 옛날 5만 원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가보면 딱 답 나오잖아요. 축의금? 5만 원 내면 왠지 좀 궁색해. 요즘 분위기가. 그냥 안 가고 별 친하지도 않아. 그러면 5만 원 해도 되는데 그냥 좀 알고 지낸다. 커피 한잔 하는 사이라고 하면 10만 원 해도 많이 한다는 느낌 전혀 들지 않습니다. 밥까지 먹으면 돈 더 내야 될 수도 있어요. 호텔 결혼식이면 10만 원 내면 미안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버블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2년 지났잖아요. 2년은 좀 부족하다. 시간이 더 지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이 되면 돼요. 시간 또 지나면서 가격이 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버블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한 번 더 조정이 되긴 돼야 된다. 지역에 따라서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폭락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잘 봐야 되는 게요. 폭락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2022년 12월에 1차 하락이 왔잖아요. 고점 대비 예를 들어서 한 70%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30% 떨어졌단 말이에요. 70% 수준까지 왔다가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90%까지 갔다가 뭐 80%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2차 하락이 오면 고점 대비 다시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1차 하락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마치 1차 하락 가격에서 추가로 막 더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고 맞아요. 고점 대비 뭐 40% 되고 막 고점 대비 50% 이하로 떨어지고 40% 이하로 떨어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은행들 다 부실 채권이에요. 담보대출 40% 50% 해준 거 어떻게 받아낼 거냐고. 경매 넘겨도 안 되거든요. 이제 안 내면 은행들 다 손실입니다. PF 문제?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물론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상식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1차 하락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다면 2차 하락도 고점 대비 30%에서 35%, 40%까지 떨어지면 2차 하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집을 사려고 생각했던 분들이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2차 하락이 왔을 때는 들어가야죠. 2차 하락이 언제 오느냐? 이제 언제 오느냐는 아무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미래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시그널이 있어요. 과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과거 얘기를 살짝 하면 우리 과거는 알고 있으니까 2009년, 2008년 12월, 2009년 초반에 1차 하락이 왔죠. 글로벌 금융위기 와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꺾였어요. 좀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2011년까지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DTI, 한시적으로 DTI를 풀어줬다가 묶었다가 풀어줬다 묶었다를 하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다음 2011년, 12년, 2013년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와, 도저히 못 버티겠는데? 3년 넘어가니까 꺾였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3년 정도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이제 그때 이제 필드에서 이제 막 할 때인데 1년은 일단 버텨볼 만 하겠더라고요. 집값이 떨어져도 1년은 대출 이자 내면서 아이고 모르겠지 뭐. 투자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대출 이자 내요. 집값 좀 떨어져도 마음은 아파요. 약간 불안하고 마음은 아파도 버텨요. 2년 차 접어들면 2년 정도 되면 피로감 좀 누적이 돼요. 진짜 힘든데 대출이자 언제까지 이렇게 내야 되지? 집값은 왜 자꾸 떨어지지? 오를만 하면 떨어져요. 차라리 계속 떨어지면 손절매라도 하겠는데 좀 반등을 살짝 하면 이제 끝났나? 그러다 또 꺾여요. 이게 아닌가? 3년 되니까요. 2011년, 12년 정도 되니까 와 못해 먹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이 상태로 더 가면 3년을 버텼는데 만약에 3년이 더 가면 내가 6년을 버텨야 돼? 이건 아닌가? 손절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매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내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금매가 나옵니다. 매수자들이 바로 살까요? 안 삽니다. 집을 사려는 분들은 오히려 올라갈 때 사고 싶어요.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잖아요. 집주인이 계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러 왔는데 집주인이 3천만 원 올려요. 그러면 계약이 잘 됩니다. 신기하게. 막 짜증이 나는데 지금 안 사면 5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사요. 근데 반대로 매수자가 5천 깎아달라고 해요. 저 5천 깎아주면 계약할게요. 집주인이 짜증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막 설득을 해요. 요즘 분위기 안 좋아요. 5천 깎아줘도 팝시다. 오케이. 팔겠습니다. 매수자들이 안 삽니다. 이거 먹히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사요.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급매물이 나올 때 매수자들은 더 발을 뺍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분위기 장난 아니야. 더 떨어질 것 같아.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지하 3층까지 갈 것 같아. 매수자들이 발을 빼면서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거의 폭락 수준으로 2차 하락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만에 하나라도 2024년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2024년은 금리에 따라서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202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몰라요. 저도. 근데 물론 2차 하락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2027년까지 그냥 이렇게 가서 자연스럽게 버블이 좀 제거되면서 다시 상승량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2차 하락이 온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온다면 시그널이 있어요. 자, 2023년 1.3 대책 때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줬어요. 근데 안 풀어준 게 있거든요. 뭘 안 풀어줬을까요? 다주택자 취득세 안 풀어줬나요? 취득세는 풀어준다고 했는데 국회 소득세법 개정이 안 돼서 못 풀어준 거고요. 네. 안 풀어준 거는 강남 3구, 용산구 아껴뒀잖아요. 왜 안 풀어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강남 3구, 용산구는 핵심 지역이에요. 첫 번째, 통계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상징성이 있어요. 애들마저 풀어주게 되면 집값 상승할 때도 핵심 지역이 집값이 오르면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좀 남겨둬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좀 지켜보자. 더 떨어져서 2차 하락이 와서 강남권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강남 3구, 용산구 집값이 규제가 풀립니다. 특히 서초구 강남구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풀리는지 보십시오. 그게 풀렸을 때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통계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지 규제를 묶는지를 보면 돼요. 왜? 정부 정책은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러면 서초구 강남구 집값 규제가 풀렸다? 집값이 떨어졌다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풀리는 거예요. 정부는 어지간하면 강남은 안 풀어주고 싶어요. 약간 빌런 같은
빌런이거든, 빌런 이거. 이놈 잘못 건드리면 집값 올라갈 수도 있고 강력하거든. 돈도 많고 컨트롤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힘이 너무 세.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빌런이 강남이에요. 그래서 봉인했단 말이에요, 지금. 잠시 봉인하고 있는데 주택시장 침체라는 더 강력한 빌런이 나왔어요. 야, 어떻게 해? 너무 강력한데? 자, 봉인한 빌런을 풀어줍니다. 야, 네가 좀 해결 좀 해라, 야. 너 풀어줄 테니까 좀 해. 그래서 강남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이 강남 빌런이 시원찮네? 힘을 별로 못 써. 풀어줬는데 그럼 다음 빌런 또 나와야죠. 다음 빌런이 누구냐면 DSR이. 지금 또 특례보금자리 같은 뭐 일정 자격 요건이 되는 이런 거는 일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강남 빌런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면 이제 DSR을 좀 더 강하게 풀어줍니다. 일반인들도 야 빚내서 집 좀 사라. 큰일 났다. PF 심각하고 미분양 심각하고 지금 태형건설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 금융시장이 지금 국가 경제가 무너지게 생겨서 야 큰일 났어. DSR 풀어줍니다. 그래도 시원찮아. 그 마지막 빌런이 뭐냐면 이제 양도세 특례라고 있습니다. 5년간 양도세 면제 카드가 나옵니다. 미분양부터 먼저 나올 겁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아마 양도세 면제 카드가 나와요.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반 주택들 2013년에는 1주택자의 9억 원 이하인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5년 동안 면제를 해줬습니다. 9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모든 빌런 다 출동했다. 정부가 봉인한 빌런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조정의 터널 이제 마지막 바다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가 사실은 바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2012년도 13년도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느냐? 그때는 이제 서울이 안 좋았거든요. 서울 수도권이 안 좋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원정 투자로 들어옵니다. 지방은 집값이 올랐거든요. 2012년도에. 지방 분들이 오히려 시장을 냉정하게 봐요. 그때 이것 봐라. 규제가 다 풀렸네. 야 봉인된 빌런들 다 풀어줬는데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뀌고 있어. 이제 막 적군 그 나쁜 악당들이 막 밀리고 있는데 그 바운더리 전쟁터 안에 있는 서울 수도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한 3년 5년 동안 공포에 질리다 보니까 시장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근데 이 전장이 아닌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지방 거주자들 이것 봐라.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야 규제를 이렇게 풀어줬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이 안 오르면 나중에 오르겠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도에는 지방에 원정 투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한 투자 수익을 많이 얻었고요.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느냐? 2015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3년이 중요하다. 떨어질 때도 하락을 인지하는데 이게 더 떨어지나? 아닌가? 어떡하지? 아니야가 3년 걸립니다. 적어도. 그래서 아직은 3년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고요. 바닥을 찍었더라도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가? 거래량이 늘어나긴 하는데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 긴가민가 하는 게 2013년도에 바닥 찍었거든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요. 강남 쪽에 호가도 1억 올랐다. 근데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13년, 14년, 15년 정도 되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이제 바닥 찍었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바닥의 시그널은 참고로 뭐 100%라는 건 없지만 저는 요거를 좀 참고 기준으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하락이 온다면 가격 기준 얼마에 들어가야 돼? 아까 제가 앞서서 사야 돼 말아야 돼 했을 때 이왕이면 고점 대비 30% 떨어지는 매물 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점 대비 최고가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선생님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50%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아니 50%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60%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게 두려운 분들은 못 사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30% 떨어졌을 때 들어가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40%까지 떨어지면 10%포인트 손실이 발생하죠. 바닥 지나고 시간 지나면 회복을 해요. 2012년도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잠실주공 5단지 잠실주공 5단지가 8억 7천에 했거든요.
네. 전세가 3억 5천. 5억 있으면 잠실 주고 5단지를 샀어요. 샀어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삽니다. 왜 못 사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무서워요. 진짜 알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닥인 것 같고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규제 혜택도 좀 보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감성이 두려워요. 선생님 저 어떡하죠? 사야 되는 게 맞나요?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 모르지. 내가 신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모릅니다. 모르는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바닥을 지나가고는 있습니다. 이 바닥이 6개월, 1년 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년, 5년까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8억 7천에 제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8억 7천에 더 떨어지면 5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르면 5억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사겠대. 샀죠. 근데 제 예상을 뛰어넘었죠. 5억이 뭐야? 10억 이상 올랐잖아요. 10억이 뭐야? 15억. 그러니까. 근데 살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점 대비 30% 들어갔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 10% 정도 더 떨어질 수는 있다. 8억 7천에 10% 떨어지면 8천만 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르면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오르면 최고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미 시간이 지났고 조정이 됐기 때문에 최고가가 뭐 11억, 12억이라면 5억 그뜬하게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손해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이미 터널 많이 통과했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터널 나올 거야. 여러 가지 규제 대책들,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왔으니까 빛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완벽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나는 사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그런 마인드면 절대 투자 못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마진이면 괜찮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2022년 12월, 2023년 1월이 1차 하락이라고 했잖아요. 1차 하락 기준 정도 또는 그거 이하 정도 보시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도 더 떨어질 수는 있어. 2차 하락이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충 그 정도. 하나 더 보면 2020년, 2021년에 버블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2019년 4분기, 2019년 하반기 정도 거래된 가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뽑아보세요. 스스로 계산을 해보면 세 가지가 일치되는 단지들이 많아요.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인천이나 이런 데는 안 오르다가 2020년부터 많이 오른 단지들도 있고 1차 하락 때 단지 수가 세대 수가 적어가지고 거래량이 잘 안 나오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가지고 만약에 세대 수가 적어가지고 표본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근처에 랜드마크 아파트 있잖아요. 뭐 송파구 같은 경우는 헬리오시티나 엘스 같은 걸 보고 헬리오시티 엘스가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다면 내 아파트도 거래는 안 됐지만 그 정도는 떨어졌을 거다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비슷하게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서 우리가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두려워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자금력이 되고 이 정도면 할만하다. 바닥에 시그널이 나왔다. 규제들도 많이 풀렸다. 충분한 조정장이 3년 이상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들어가거든요. 사서 더 떨어지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경제 위기 와가지고 1번에 30년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힘나게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떡하냐고. 다 같이 망하는데. 저도 망하고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 30년이 오면 기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부자인데 같이 망해. 왠지 기분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투자는 본인만의 기준이 중요한데 꼭 남하고 비교를 해요. 실제로 게임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외국인들은요 자기가 돈을 땄을 때 행복 지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내가 10,000원 따면 행복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옆에 있는 내 친구보다 내가 더 땄을 때 내가 10,000원을 땄는데 내 친구가 20,000원을 따면 기분이 나빠. 그게 우리의 잘못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투자를 했는데 나는 5천만 원 벌었는데 내 친구는 1억 벌었어. 기분이 나빠. 그게 왜 기분이 나쁘냐고.
그러니까 투자는 본인만의 기준입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저보다 부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거 어떻게 다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친구하고 뭐하러 비교합니까? 친구가 뭐 밥을 사준다고. 많이 오르면 친구가 밥은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게 얻어먹으면 되는 거니까 절대 좀 비교는 하지 맙시다. 우리 진짜. 비교는 하지 말고 집값 더 많이 떨어지면 비교하지 말자고 해도 내 친구가 더 많이 손실을 봤으니까 또 기분도 나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에 뭐 경제 위기 왔다, 폭락이 왔다, 우리 IMF 위안 위기 같은 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경제 뭐 진짜 난리 났어. PF가 터져가지고 금융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사, 증권사 다 부도야. 경제 위기야. 난리 났어요. 진짜 IMF 신청했어. 그런 상황이 오면 10년 동안 최저 가격 수준으로 떨어지면 들어가는 겁니다. 떨어져서 같이 망하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때는 기준을 10년 동안 최저 가격을 확인하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까지 떨어졌다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된다. 뭐 나라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 분위기야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냥 사는 거야.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필요하신 분들이냐, 자금력이 되느냐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